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나오시기 좀 힘드신가요? 일단 그래서 아침이 좀 맑은 정신이고, 또 시험도 아침부터 이제 보니까, 물론 2차만 보시는 분들도 오후에 보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뭔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오후쯤에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잘 머리가 좀 안 들어갈 때가 좀 많아요. 자, 지금 오늘 볼 부분은, 자, 저번 시간에 마찰 손실 지금 문제 풀다가 말았죠. 자, 문제 10-5번 문제 76페이지죠. 거기서부터 볼 차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지금 마찰 손실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이 10-5번 문제가 좀 특이하고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만 알고 있으면 별건 아닙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설치된 모든 물분무 헤드에서 물이 개방되고 있다. 이제 아예 물분무 헤드니까요. 물분무 헤드는 개방형이죠. 개방형이면 뭐 당연히 그런 조건이 없어도 모두 방수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이때 A 지점을 통과하는 유량과 압력을 계산 과정을 나타내 산출하시오. A 지점이 제일 아래에 있는 시작되는 지점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보실 게 앞에서 보신 거하고 다른 게 지금 배관이 좌측, 우측이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 지점부터 일단은 계산을 해오면 될 것 같고, 이 점에 어떤 부분이 조건에서 주어졌겠네요. 그렇죠? 조건 4번에 보시니까 이 헤드의 방수압은 3.5이며 방수량은 60이다 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압박 유마, 그렇죠? 압박 유마를 통해서 차근차근 구해 오시다가 C지점까지 이제 구해 오시고 나서 다시 F지점을 우리가 배관이 동일하면 그냥 유량 곱하기 2에서 하시면 되는데 배관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죠? 일단은 8m로 뭐 시작했는데 여기는 또 미터가 4m고, 그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뭐 나머지 문제 주어진 조건대로 해서 방출 계수를 이제 먼저 지금 방수압과 방수량이 주어졌으니까 77페이지에 풀이를 보셨을 때 압방 유마로 가고 있는데 방출 계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방출 계수 구하면 32.07이 나옵니다. 32.07이 나와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F를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78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F지점에 지금 방수압과 방수량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고민하시면 되는 게, 그냥 딱 키워드 하나만 가지시면 돼요. 가정하겠다. 가정. 그냥 가정하겠다. 가정을 뭘로 할 수밖에 없냐면요, 주어진 이 헤드의 3.5와 60으로 밖에 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 헤드와 동일하게 가정하겠다. 자, 동일하게 가정하면 압력 3.5, 3.5kg죠. 3.5kg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방수량은 얼마입니까? 60lpm이죠. 이거를 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 이거죠. 동일하게 가정해서 일단은 가정을 하고 나면 실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압력 방수량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유량이 순서인데 이 자체가 지금 유량이 되는 거고 헤드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마찰 손실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찰 손실을 구하시면 지금 주어진 식이 6 곱하기 10의 5승을 이렇게 하라고 주어졌어요. 어차피 계산 과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가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냥 60의 제곱, 제곱으로 유량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미터는 보니까 4m가 맞죠? 미터 4m. 자, 여기에다가 조도가 100인 것 같아요. 주어진 게. 조도도 100의 자승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배관의 내경도 그냥 우승으로 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0.088이 나와요.
0.088.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몇입니까? 헤드 F. 네. F 지점의 압력이 가정의 압력이 3.5였어요. 그죠? 원래 F가 3.5였는데 마찰 손실이 0.088이 예, 손실 값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0.088을 더해 주셨을 때 가정한, 그렇죠? 가정한 거기 C 지점의 압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가정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가 아니고. 그러면 3.588인가요? 네. 3.588의 C 지점의 가정 압력이 나온다 이거죠.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는 가정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를 만들어내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례식. 뭐 고민을 이제 뭐 댁에 돌아가셔서 고민을 많이 해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보셔도 이거밖에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서 결국은 비례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비례식으로 뭘 풀 거냐? 가정과 실제를 비례하겠다 이거죠. 예. 가정의 압력과 예. 뭐 P1 그 다음에 가정 유량과 실제 유량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P1이 가정 압력이고 이게 실제 압력이고 가정 유량이고 이게 실제 유량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는 지금 가정의 압력을 3.588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제 압력은 3.588이 아니었죠. 얼마였습니까? 계산된 값이 3.783이었습니다. 그죠? 네, 원래 지금 계산을 이 지점부터 해서 차근차근 계산해 온 값이 3.783이었어요. 그랬을 때 가정의 유량은 얼마였습니까? 60리터였잖아요. 그죠? 가정의 유량은 60리터였어요. 그랬을 때 실제 유량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풀면 결국 X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1.61이 나온다 이거죠. 61.61. 자, 이런 61.61의 유량이 실제 어디에서 이 F에 대해서 즉 F와 C 사이의 배관에서 발생하는 유량이 되겠다 이거죠. 이제 이거 하나 가지면 이제 됐어요. 이제 이것만 좀 처음에 좀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 뿐이지 정리만 하고 나면 별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다시 이제 B지점으로 내려와야죠. 10m 지나서 다시 B지점으로 내려오시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위쪽의 배관들이 동일해요. 좌우측은 역시 다르지만 위쪽에 E와 C 구간의 배관과 H와 B 구간의 배관 그 배관이 서로 동일해서 결국은 E와 C와 그 다음에 H와 B를 서로 비교하면 된다 이거죠. 네, 서로 어떤 비례식 관계를 똑같이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E와 C의 실제 압력이 3.783이었어요. 여기다 바로 써볼까요? 실제 압력이 3.783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C와 B 지점의 어떤 마찰 손실을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더해보면 그 값이 3.979로 나와요. 3.979. 그랬을 때 유량이 얼마였습니까? 121.496이에요. 어디가? C 지점의 유량이 61. 아까 계산한 얼마입니까? 61.61까지 다 더한 C 지점의 유량이 121.49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그 지점의 유량은 얼마냐? 그죠? 네. 잠깐만. 61.61까지 더하면 안 되죠?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2부터 C까지만 계산해야 되니까 61.61 더하지 마시고, 그죠? 그 좌측에 있는 그 배관의 유량만 계산하시고 그 유량과 비교를 하셔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비교하시면 X 값이 122.604로 나오죠. 네, 122.604.
자, 됐고요. 이제 마찬가지. 이제 반대편의 B와 I 구간의 어떤 유량을 계산하실 때도 압력은 이제 동일하겠죠. 압력은 혹시 보이나요? 적겠습니다. 네. 어차피 압력은 지금 비교하는 것이 3.783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지점의 압력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유량이 이제 우측의 유량이니까 61.61 LPM의 유량에 대비해서 얼마냐만 정리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비례식으로. 네. 제가 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안 되죠? 네. 아침에 강의하니까 정신이 없다니까요. 네. 루트를 씌우면 안 되고, 네. 여기 유량은 루트를 씌우면 안 됩니다. 그죠? Q는 K 루트 P에서 유출된 식이니까, 네. 제가 여기 쓰면 안 되죠? 네. 자, 그렇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뭐 그쪽 문제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80페이지 10-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이제 그 마찰 손실을 낼 어떤 배관에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더 복잡하게 될 확률은 없어요. 없고 더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제 이것만 정리해 보시면 다 되는 거고. 자, 10-6번부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정리했던 어떠한 배관에 있어서 이렇게 마찰 손실 계산하는 압박류만으로 계산하는 거와는 좀 다른 부분. 자, 우선 10-6번부터 이제 이게 결국은 분기 배관의 유량 계산이거든요. 배관이 처음에 하나의 배관이 갔다가 배관이 나눠져요. 나눠졌다가 다시 합류해요. 그랬을 때 그 분기되는 지점, 그죠? 하나의 배관이 갔다가 두 개로 분기됐는데 다시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의 유량과 여기의 유량을 각각 구해라. 이런 문제의 유형이 자, 10-6번에 보시면 이거는 달시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분기 배관 유량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달시 방정식을. 자, 넘겨보시고. 10-7번도 마찬가지예요. 달시 방정식을 적용한 분기 배관 유량 계산. 자, 10-8번. 이거는 하젠식을 적용한 거예요. 네. 자, 결국은 달시냐 하젠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문제는 달시, 그 다음에 8번과 그 다음 9번 문제도 하젠식을 적용시켜서 분기 배관을 어떻게 유량을 구하는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분기 배관. 뭐 이것도 분기 배관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더 이상 뭐 정리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직경이 150mm인 배관에 0.01 얼마의 유량이 흐르고 있다. 이 관이 A 지점에서 유량이 나누어져 각각 1과 2관으로 분기되었다가 B 지점으로 합류하여 흐르고 있다. 배관의 길이와 직경이 뭐 그림과 같을 때 1, 2구간의 유량을 구하시오. 마찰 손실 이외의 유량은 뭐 이외의 손실은 무시하고 달시와 와이스바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량을 구한다. 뭐 관 마찰 계수는 0.02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분기 배관 유량에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배관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렇게 배관 흘러가서 일로 가요. 자, 다음 배관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음 배관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가 100리터의 유량이 흘러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도 100리터의 유량이 흘러요.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하긴 한데 만약 이런 조건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찰 손실값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죠. 다 동일해요. 무조건. 왜 그렇습니까?
100리터의 유량이 지금 나누어져서 흐르고 있는데 100리터가 다시 들어오려면요. 여기가 다 압력, 즉 이 배관에서 손실값이 동일해야 이 지점에서 압력이 동일해져요. 그래야 배관이 물이 흐르죠. 쉽게 얘기하면 한쪽의 압력, 자 여기의 압력이 제일 강했어요. 다른 쪽에 물이 못 흐르잖아요. 흐를 수 없으니까 여기는 막혀서 못 나가요. 압력이 강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강하니까 못 나가니까 배관이 유량이 동일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 조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푸니까 그냥 조건상 100리터가 여기서 인입되고 인출도 100리터가 똑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마찰 손실이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마찰 손실이 다르겠죠, 이게. 그죠? 예.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게 마찰 손실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결국은 달시와 하젠식의 어떤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된다. 약간 복잡한 듯 하지만 정리만 좀 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달시 방정식을 가지고 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번의 배관과 2번의 배관은 마찰 손실값이 동일하다는 전제로서 일단 식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F. 자, 이것이 1지점과 2점이니까, 그죠? 1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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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1지점. 그러면 2지점. 이것은 서로 동일하다 이거죠.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 원하는 뭐가 있으면, 원하는 게 뭔가요? 1, 2 구간의 유량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유량이 없네요. 우리는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고 유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식에서 유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일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속은 변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유속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속 변화를 이제 좀 더 한 번에 좀 크게 적어야죠. 여기를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근데 여기가 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Q. 그죠?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A분의 Q를. 자, 이거는 역시 이 지점과 동일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문제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식을 바꾸지 못하면, 그죠? 2의 제곱이요.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기가 너무 어렵고 못 풀어요. 근데 이것만 딱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좌변과 우변이 동일할 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거가 있죠. 소거만 잘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소거만 시키면 이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F1과 F2가 일단 동일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문제 조건상 조건 2번을 보시면 각 분기배관에서 관 마찰 계수는 0.02다. 동일하다 이거죠. 다 동일하니까 요거 소거되죠. 그 다음에 직경 길이 다 동일하지 않죠? 조건이? 그죠? 그 다음에 이지 다 동일할 거고 4분의 파이 다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유량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식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D1의 L1.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이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내려오죠. 2승까지. 그러면 D1의 4승이 되죠. 그 다음에 Q1의 제곱이 되고,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 이쪽도 D2의 L2. 그 다음에 D2의 4승, Q2의 2승이 되겠죠. 이 식을 더 단순화시키는 게 좋죠. D1과 D2가 1승, 4승, 1승, 4승이니까 다시 단순화 시켜보시면 최종식이 D1의 5승이 된다 이거죠. D1의 5승이 되면서 L1, Q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D2의 우승이 되겠죠. D2의 우승이 되고 L2, Q2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이제 이 식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뭐 대입만 시키면 끝나죠? 자, 대입시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뭐 30m, 그죠? 예. 길이는 30m고, 예. Q1의 제곱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직경이 미터로 환산을 하니까 0.1이네요. 예. 0.1의 우승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 15m 곱하기 Q2의 제곱. 그 다음에 직경이 0.08이네요. 0.08의 우승. 그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 보시면 값이 복잡하게 뭐라고 어떻게 나와요. 그죠? 예. 자, 복잡하게 나온 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81페이지의 부분처럼 정리를 해보시면 Q1 값을 앞으로 세우고 정리해 보시면 결국은 1.24 Q2로 최종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죠? 계산하고 계산해서 나누면 되니까. 예. 자, 이제 여기 나왔으면 끝났죠? 예. Q1은 뭐 얼마 Q2라고 정리가 됐으면 결국은 Q는 Q1 플러스 Q2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대입만 시키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Q값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으니까 Q값이 얼마인가요? 0.01이죠. 예. Q값은 0.01이고 Q1이 요거니까 우리는 Q1에다가 1.24 Q2를 대입시키면 된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Q2를 쓰시면 우리는 미지수가 Q2로 동일해졌으니까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0.01은 1.24 플러스 여기는 뭐 1이 있는 거니까 1의 Q2가 되는 거고, 자, 이거 넘겨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0.01분의 1.24 플러스 1 Q2. 그죠? 예. 그러면 교수님만 누르시면 Q2 값이 나오고, Q2 값이 나온 거를 대입시키시면, 그죠? Q1 값이 계산이 되겠죠? 예. 자, 우리는 식만 처음에 이것만 세우고 나면 나머지는, 예, 좀 수학적인 산수적인 부분만 좀 하시면, 예, 됐던 거였죠. 이제 그거를 뭐 LPM으로 단위만 변경하시면 최종적인 답을, 예,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10-7번 문제도 이제 달시를 적용한 분기배관의 유리한 계산입니다. 이거 하나 풀면 이게 좀 달시가 쉬울 줄 알았더니 문제가 매우 좀 복잡해요. 예. 일단 연습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복잡하게 푸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 모의고사에서 이제 실전 문제를 연습해 보시고 여기서는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서 뭐든지 나오면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도 풀었는데, 그죠? 그럼 문제에서 이게 D 100m, 80m, 미리면 100mm, 80m. 아, 직경이. 그렇지. 아, 못하네요. 80페이지에, 그렇게 봐도 이게, 예, 80페이지에 문제 보시면, 배관 1이 직경이 100m가 아니라 100mm가 맞겠죠. 예. 그 다음에 80m가 아니라 80mm가 맞겠죠. 예. 예, 오타입니다. 그 오타 좀 발견하시면 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쉬는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책을 좀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 10-7번 82페이지.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관 A점에서 0.6의 유량이 들어와서 배관 B와 C로 0.2와 0.4만큼 빠져나가는 유량이 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죠. 이때 각 관로에서 흐르는 Q1, Q2, Q3의, 그렇죠,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죠? Q1, Q2, Q3의 유량을 구하시오. 문제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예, 어디 들어와서 어디 나가고 있으니까. 자, 일단 이것도 달시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량을 구하라고 조건에 제시되어 있고, 자, 내경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가 D1, D2, D3, D4 해서 서로 좀 다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건이 중요하겠네요. D2와 D3 구간의 마찰 손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른 데에는 모르겠고 배관의 D2와 D3만 동일한 겁니다. 네, 그걸 전제로 이제 푸셔야 되겠죠. 배관의 D2와 D3만 동일하다. 자, 이제 똑같이 식을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전개를 하시는데 이 전개하시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관 마찰 계수가 다르다 이거죠. 다르죠? 지금 왜 그러냐면 D2의 마찰 계수와 D3의 마찰 계수를 보시면 서로 다르죠. 문제 조건 3번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살아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뭐 직경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직경도 다르고 예, 그러죠? 직경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예, 결국은 마찰 계수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이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정리한 이 식에서 관 마찰 계수까지를 하나를 더 정리해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L1, Q1의 제곱, 그래서 D1의 5승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D2의 5승, F2, L2, Q2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예. 식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 개수만 하나가 원이 아니네, 그죠? 예. 번호를 맞춰줘야 되니까 2와 3가 동일하다고 했죠? 예. 그럼 여기가 다 2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2 여기는 3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와 3가 이렇게 동일한 거를 정리해 놓으시고 역시 시급 계산 대입시킬 수 있는 걸 다 대입시켜 주시고 예. 다 대입시켜 주시면 뭐 정리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Q2는 2.35 Q3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뭐 이거를 식을 돌려 정리하실 때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면요. 이왕이면 뭐 0. 얼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하면 0.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어떤 그 1 이상의 숫자가 나오게 하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Q2는 2.35 Q3로 정리가 됐고 자 지금 우리는 Q2와 Q3 배관인데 여기서 이거 하나 정리했는데 이제 정리할 게 좀 많아요. 네, 정리할 게 많아서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0.6이 들어오고 0.2가 나가고 0.4가 나가고 그죠? 근데 요 관계가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Q2인가요? 이게 Q3고 이게 Q1이고 네. 그러면 Q2와 Q3의 부분이니까 여기 배관에 흐르는 총 유량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뭔가 이걸로 정리를 하죠. 아, 그러면 여기 배관에 총 흐르는 유량은 빠져나가는 이 유량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0.4가 총 유량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Q2 플러스 Q3겠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Q2는 2.35 Q3니까, Q2에 2.35 Q3만 대입시키시면 우리는 Q3 값이 나오겠죠. 네. Q3 값이 나오면 Q3 값이 얼마나 나오나요? 0.12가 나와요. Q3 값이 여기가 0.12가 계산된다 이거죠. 그러면 Q3 값이 0.12가 계산됐으니까 해보시면 Q2 값도 나오겠죠. 그러면 Q2 값이 0.28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 푼 거예요. 네, 뭘 다 풀었냐? 이제 산수만 잘 해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0.6의 유량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유량이 0.12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유량은 0.6 마이너스 0.12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12 해보시면 0.48? 0.48의 유량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 0.48에. 0.48의 유량이 흘렀는데 일로 0.2가 나가요. 그리고 나서 0.28이 일로 흘러.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0.8 맞네. 그죠? 아까 이쪽에는 뭐 당연히 더하면 맞고. 그럼 다 맞아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런 부분.
결국은 식 정리해서 하나의 유량, 여기에서 나가는 유량을 우리가 지금 Q2와 Q3의 합해진 유량만 계산해놓고 나시면 나머지는 이제 잘 정리해보시면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혼자 풀려면 어려운데 같이 풀다 보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거가 있나요? 예? 학원 조건. 맞춰준 수가 동일하다는 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이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잖아요. 이게 길이가 일단 길이부터 다 다른데요, 뭐.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을 때는 광경과 길이에 따라서 맞춰서 낼 수 있죠. 진짜 동일하게. 그죠? 네. 미리 계산을 해서 광경과 유량과 길이에 따라서 맞춰주실 값을 동일하게 얼마든지 맞춰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똑같이. 예.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자, 10-8번. 자, 이제는 달시 방정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젠 방정식을 가지고 분기 배관의 유량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림은 소화설비 배관 평면도이며 A 지점에서 각 배관으로 나뉘어져 D 지점으로 합류하여 흐르고 있다. 조건을 반영하여 A, B, C, D와 제 위쪽이네요. 그렇죠? 8m, 10m, 6m 되어 있는 A, B, C, D와 그 다음에 A, E, F, D 아래 부분이네요. 예, 아래 구간에 흐르는 유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예. 일단 500rpm 흐르고 있는 거예요. 500rpm 흐르고 있고, 자, 문제가 일단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조건사항을 보셨을 때, 엘보의 등가 길이가 나와 있어요. 즉, B와 C, 그 다음 아래쪽에 E와 F, 여기가 엘보 4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길이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라. 길이까지. 별거는 아닌 게 결국 직관 길이가 나와 있고 그 직관 길이에다가 엘보 숫자만 해서 그 등가 길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조금 한 번만 더 꼬았을 뿐이지 복잡한 부분 아닙니다. 근데 3번 조건에 A와 D 지점에 있는 T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A와 D를 보니까 T를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T는 무시하겠다라고 조건이 주어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역시 이제 하전식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뭐 마찰 손실 압력은 메가파스칼 단위를 이용하여 뭐 계산해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자, 6.053 그죠? 10의 4승 곱하기 Q의 1.85승 D의 4.87 C의 1.85승 D의 4.87승 뭐 이렇게 지금 하전식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배관 길이도 여기다 합치고 자, 이것을 길이가 안 맞으니까 1지점이라고 놓고 자, 2지점 거를 또 계산해 나가야 또 적어야 되겠죠. 6.05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Q의 1.85승 곱하기 L 그 다음에 C의 1.85승 곱하기 D의 4.87승을 적으시고 이제 이거를 1지점 1 뭐 이렇게 뭐 가면 되는 거고 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한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수치는 중요하지 않죠. 전혀 이제 여기서 6.053, 6.174도 중요하지 않는 거고 수치는 결국은 동일해질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 조건상 이제 동일한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뭐가 동일? 10팩터는 100이다. 즉 배관을 구분해가지고 10팩터가 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10팩터는 즉 Q1과 Q2의 부분이 다 동일하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는 거고 배관 길이 당연히 다르겠죠? 배관 길이 다르고 그 다음 배관 직경은 배관 5번 조건을 보시면 그렇죠? A 방향으로 들어오는 배관과 D 방향에서 나가는 호칭 구경은 80이다. 그죠? 결국 배관의 내경도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동일하다고 봐서 전부 소거가 되는 거죠.
직경. 네. 뭐만 남아요? 그렇죠. 유량과 길이만 남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Q1의 1.85승 곱하기 L1, 그 다음에 Q2의 1.85승 곱하기 L2만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자,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자, 86페이지 우선 뭐 그림 볼까요? 그러니까 8m, 10m, 6m 더하고 그죠? A, B, C, D 86 더하고 그 다음에 엘보가 B와 C 엘보가 두 개 있죠? 그 엘보 두 개 있는 거 1.4m 곱하기 2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26.8m가 나오겠죠. 아, 그럼 L1은 26.8m겠다. 그죠? 네. 그럼 L2는 아래쪽 배관 2m, 10m, 4m 더하고 역시 엘보 두 개 있는 1.4 곱하기 2를 해주시면 2.8m가 나오죠. 더해보시면 18.8이 나오네요. 네, 18.8. 자, 이거 정리해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걸 아래로 내리면, 그죠? 18.8을 아래로 내려서 정리하시면, Q2가 얼마, Q2의 1.85승은, 예, 이거를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올 거고, 우리는 1.85승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85승이 1분의 1.85승이니까 1.85분의 1승을 해주면, 그죠? 요거는 소거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85분의 1승을 해주면 계산값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계산값이 1.211로 정리가 되는 거죠. Q2는, 예, 이제 Q1은 여기 붙어 있을 거고, Q1도 똑같이 지금 1.85승이니까 곱하기 1.85분의 1승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이제 500 rpm,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Q 값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Q1과 Q2 이제 다 구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게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배관에 소화수가 A에서 B로 흐르고 있을 때 1, 2, 3에 흐르는 유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 달라진 게 뭐냐? 소거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없어요. 뭐가 없냐? 배관의 직경이 달라요. 그죠? 50mm, 65mm, 80mm. 예. 직경이 다르니까 이 부분인가요?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다 소거시켰는데 이걸 이제 살려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요 직경 부분을 살려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쓰실 때 여기까지 이제 식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요거죠. 요것만 갖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머리가 아픈 게 배관이 3개나 되네. 그죠? 2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배관이 3개예요. 그러면 3개를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Q1의 제곱. 지금 식을 뭐 제곱으로 지금 하라고 지금 아마 식 조건이 주어졌을 거예요. 예, 그 식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죠. D1의 5승. 그러면 D2의 5승, Q2의 제곱, L2. D3의 5승, Q3의 제곱, L3가 되겠죠. 네. 이제, 식이 복잡해졌어요. 3개가 있으니까, 그죠? 3개가 있으니까 아주 복잡해졌고, 이 복잡한 식을 정리하실 때,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지수를 내가 하나로 통일해버리면 돼요. 즉, 첫 번째, Q1과 Q2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지수를 뭐 Q1 값으로 하나를 통일을 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시 Q1과 Q3를 비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역시 Q1 값으로 똑같이 미지수 나올 수 있죠. Q2는 얼마 Q1, 그죠? Q3는 얼마 Q1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 이거죠. 뭐
처음에 이거 해보시면 되죠. 이거 해보시면 이제 우리는 Q1을 뒤로 보내고 Q2를 앞으로 해야 Q1이 미수값으로 되니까 Q2가 기준이 되겠죠. 예. Q2의 제곱은,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죠. D2의 우승, 그 다음에 L2,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은 D1의 우승, 그 다음에 L1이 되겠죠. 이거에 2승이니까 2분의 1, 그죠? 루트를 씌우셔도 되고. 예. 자,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Q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분의 2니까 2분의 1승, 그죠? 여기도 2분의 1승 다 소거되고 나서 여기만 루트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Q2는 얼마 Q1이 나오겠죠? Q2는 2.3이, 어차피 이제 수치만 넣으시면 되니까 2.3이 Q1으로 계산이 되죠. Q2는 2.3이 Q1. 이것도 마찬가지. 중심은 어차피 이제 Q1 값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Q3를 앞으로 내세우시고 Q3의 제곱은 D3의 5승 L3, 그 다음에 D1의 5승, 그 다음에 L1이 되겠죠. 자, 이거에 뭐 루트 그냥 씌워버리시면 되겠죠. 제곱은 다 소거될 거고. 그러면 Q1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Q3는 어떻게 됩니까? 2.35가 나오나요? 2.35 Q1이 돼요. 2.35 Q1.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Q 값이 얼마입니까? 2000 LPM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Q는 Q1 플러스 Q2 플러스 Q3니까, 예. (2000) 대입시켜 주시고, 예. Q1은 그냥 Q1이네요. 플러스 Q2가 2.32 Q1이 되죠. 2.32 Q1. 플러스 Q3는 2.35 Q1이 되죠. 정리됐죠? 네. 1 플러스 2.32 플러스 2.35 해서 Q1으로 정리되고, 그죠? 정리됐죠? 네, 그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대입시켜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뭐 어쨌든 핵심은 그거였죠. 예.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부 Q1과 Q2 비교하고 그 다음에 Q1과 Q3를 비교해서 서로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역시 조심하실 것은 항상 내경, 그렇죠? 직경은 내경을 적용시킨다는 거. 문제의 조건에서 2번에 내경이 나와 있었죠. 그걸 적용시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10번 문제가. 자, 조건 참조하여 노즐의 유속. 그 노즐의 유속을 구하라는 문제. 뭐 배관 내경, 노즐 내경 주어지고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도 고려하고 마찰 개수가 주어졌고 우리는 관 마찰 개수가 주어지면 다시방정식으로 계산하라는 의미로 결국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시방정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 노즐의 바다 손실은 무시하고, 근데 머리가 아프네요, 그죠? 유속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자, 일단 우리는 배관이 수평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여기에서 뭐 압력계 하나 설치해서 뭐 압력계 압력 얼마 주어졌고 뭐 이 호스와 노즐의 어떠한 관계를 지금 보고 있네요. 그러면 1지점과 2지점이라는 측면이 나와 있는 거고, 유속을 구하라고 한다면 연속의 방정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베르누이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죠. 그죠? 두 개를 통해서 결국은 유속이라는 걸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걸로 구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마찰 손실 개수까지 뭐 주어지면서 마찰 손실도
적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연속 방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결국은 다 쓰셔야 되죠. 세 가지의 식을 다 쓰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시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면 식을 다 써놓고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식을 써놓고 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식을 써놓고 나면. 머릿속에서 아무리 보셔도 해결이 안 나요. 그러면 식을 쓰실 때 가장 복잡한 식을 먼저 쓰시는 게 맞아요. 순서가. 간단한 식부터 쓰지 마시고. 그러면 가장 복잡한 식은 베르누이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 써보는 거죠. 예.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 거기다가 지금 마찰 손실을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마찰 손실 수두까지 넣어줘야죠. 계산이. 예. 일단 여기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근데 뭐 유속이 어디가 한 군데가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유량이 주어졌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연속 방정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유속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죠? 주어진 유속이 그러니까 1지점에 유속이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는 배관의 내경은 알아요. 내경은 알고 유속은 없으니까 이걸로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걸로 뭔가를 행위를 해서 베르누이에 대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한 가지 또 하나 고민하실 게 마찰 손실 수두를 고려하라고 돼 있어요. 마찰 손실을. 그러면 이거를 뭘로 고려할 거냐? 일단은 우리 다시 방정식을 통해서 고려를 하겠다. 그죠? 네. 이것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여기서 손을 댈 수 있는 게 관마찰 계수를 주어진 다시 방정식으로 풀어본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대입을 시켜볼 수 있나요? 뭐 0.0235 그쵸? 관마찰 계수 됐죠. 그 다음에 배관 길이도 100m로 됐죠. 조건에서. 그 다음에 배관의 구경도 60mm니까 0.06m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네. 됐고. 됐고. 근데 유속은 없어요. 그죠? 이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지금 유속만 알면 뭐 다 되는 건데 유속이 없어요. 네. 지금 이 유속은 일지점의 유속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에 관계된 이 지금 유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지수가 남으면 남은 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죠. 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와요. 2. 2U1의 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압력이 압력계로 주어졌어요. 뭐 나머지 다 수평이네. 수평이니까 됐고. 그 다음 여기서 노즐에서 나가면 정압은 0이 되니까 소거되고. 그러고 나면 여기 유속과 여기 유속 요 세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죠? 남은 게 이 세 개가 남았는데 이 세 개 중에 마찰 손실을 보니까 마찰 손실 값이 이렇게 계산됐네. 그럼 여기서 마찰 손실 값이 계산이 됐으니까 U1이라는 그쵸? 유속의 일지점의 유속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같고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이 지점의 유속을 요 미지수를 U1으로만 바꿔준다면 그죠? 그런다면 이제는 미수가 동일하니까 풀 수 있네요. 결론이.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남은 숙제가 되겠죠. 요게. 역시 직경이 주어졌으니까 4분의 파이 뒤에 제곱으로 푸셔야 되겠죠. 딱 보면 이제 뭐 4분의 파이 다 소거되면서 직경만 대입시켜 보시면 되죠. 자, 직경 0.06과 0.02를 대입시켜 보시면 직경을 다 대입시켜 가시고 제곱까지 다 정리하시면 9가 나오나? 네. 이게
9U1이 나와요. 네, 9U1. 그렇죠. 사용 정리하셨을 때 이것도 돌려가지고 뭐 음수보다는 양수가 되게 0점대보다는 1점대가 되게 정리해 보시면 9U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게 U2는 9U1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U2가 여기 U2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여기에 9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죠. 일단 미지수가 하나로 다 동일해지면 이제 비로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거기 91페이지의 아래쪽에 2번을 보셨을 때 1000분의 즉 뭐 감마분의 P를 1000분의 거기 지금 주어진 압력의 단위를 변경시키셔서 뭐 49964.77로 변경시킨 값을 넣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1을 다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죠? 자, 몰아서 다 우수변으로 다 이동시켜 주시고, U1의 제곱을 추출하시고, 수치만 정리하신 다음에 수치를 다시, 나눠주시면, 그죠? 답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U1의 값이 나오고, 우리는 U1의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U2는, 그렇죠? U2는 9U1이니까, 네, U2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U1의 값만 대입시켜 주시면 두 번째 노즐의 유소값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가지고 합치는 문제 나왔으면 머리가 이제 엄청 복잡해졌고 이것만 정리하시면 뭐 나머지는 더 쉽겠죠. 자, 93페이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원래 16번 문제까지 1시간 내에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러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어쨌든 잠깐 쉬었다 가시죠.